네, 출발 중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2부는 KT 올레 IPTV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후 첫 기자회견 내용과 지난달 열린 FOMC 의사록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분석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급 공백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박재민 PB팀장이 수급 상황과 투자 전략을 짜봅니다. 이슈 정복하기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내년 1월에 열릴 세계 최대 가전쇼 CS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일본 경기에 대한 자세한 진단을 이어갑니다. 미국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와 중동발 악재까지 겹친 현재 시장 속에서 과연 반등을 고려한 저점 매수 전략은 옳은 것일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보는 게 나을지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 전략을 짜드립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넉 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그 여파가 우리 증시에도 불어닥치고 있는데요. 미국의 재정 절벽과 유로존 리스크, 거기에 중동 정정 불안까지 겹치면서 코스피 지수는 급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870선에서 개파락으로 코스피에서 1870선으로 개파락한 후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 1860선까지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현재 1.36% 하락하면서 1868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늘리면서 지수의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봅니다. 전일 2%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던 코스닥 지수 오늘 역시 하락으로 장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500선을 하회했는데요. 현재는 1.14% 낙폭을 조금 더 기피하면서 497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154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이 세계 증시의 약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는 1원 70전 오르면서 1086원 60전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모두 다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85%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외국계 매도세 속에 나흘 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또한 현대차 역시 현재 2.54%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약 보합권, 기아차 역시 1% 이상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도 1% 이상의 하락 흐름 보이며 현재 92,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2%의 내림세 보이면서 26,0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2위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전력만이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은 현재 강보합권 보이면서 27,20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이 현재 1.38% 떨어지면서 25,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파라다이스는 0.25% 강보합권에서 거래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서울반도체가 약 보합권, 다음은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현재 84,90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동사가 현재 1.99%,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며 35,900원에 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CJ ENM은 약 보합권, SM은 어제에 이어 이틀째 하한가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GS홈쇼핑이 강보합권, 포스코 ICT는 1% 이상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IT주 주가가 외국인의 매도 속에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1.77% 하락하면서 주당 24,000원씩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가 1% 이상의 내림세, LG전자 역시 1.22% 하락하면서 현재 81,0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870선까지 밀려나면서 증권주 주가 역시 동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증권이 1.80% 하락 흐름 보이면서 46,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키움증권이 2% 이상의 내림세, 우리투자증권 역시 2.38%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가 중단이 되면서 박근혜 테마주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신흥 강보합권 비트컴퓨터가 1.95%,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지 역시 1.40% 오르면서 현재 39,7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전일 급락세를 보였던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이틀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M이 현재 14.94% 이틀째 하한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그 영향이 주가에 악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한 YG엔터테인먼트 역시 현재 7% 이상의 급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YG엔터의 경우 소속 가수 싸이가 빌보드 차트 2위에서 5위로 밀려났다는 소식이 주가에 악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한 초록뱀도 2% 이상의 내림세에 CJ E&M도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증권가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한 예림당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4.58% 하한가까지 밀린 모습인데요. 예림당은 현재 6,68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전일 장 마감 후 3분기 영업이익을 내놓은 LG패션이 현재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LG패션은 3분기 영업 손실이익이 63억 원으로 지난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3% 이상의 상승세 보이면서 22,40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제1기획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한국 스탠더드 푸어지어스에 편입됐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1기획이 3%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22,400원에 장 마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열린 미국 FOMC에서 FRB 위원들 사이에 내년에도 역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4차 양적 완화에 대한 시행 여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어저께 의사록을 보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중에 하나는 이제 3차 양적 완화가 시장엔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여건을 좀 완화했고, 그 다음에 미국 주택시장 회복에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지금 3차 양적 완화가 병행이 되고 있는데,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그러니까 연말에 끝나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고용 시장의 상당한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하든지 아니면은 3차 양적을 좀 더 강하게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다수의 참여자들이 추가적인 자산 매입이 적절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시장의 핫 이슈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싸움인데, 지금 시장에 나온 뉴스가 묻힐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오바마 대통령 연설 이런 것들에 묻혀서 시장의 위력을 발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쨌든 일단 시장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를 또 한 번 부추겼다라는 것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14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첫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절벽 그리고 부자 증세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자 증세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일부 부자들은 현금화해서 땅에 묻어놓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코스타리카 등으로 이거 이민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그런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부자 증세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25만 달러 이상에 대한 어떤 감세안, 이거를 이제 철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뭐냐면 25만 달러 이상의 어떤 소득을 가진 사람은 감세안을 처리하고 오히려 증세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인의 98%, 일반인이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97%는 지킬 수 있다. 특히 25만 달러 이상들은 한 3억 정도 돼, 연수입 3억 정도 돼, 이 사람들의 어떤 증세가 된다면 재정 절벽의 절반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름이 오바마라고 이제 너무 오바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너무 강하게 내서서 얻을 게 없거든요. 이번에 그 재선에 성공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얻은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혹시라도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상황이 연출돼서 연말까지 이 마지막 의회 어떤 일정 동안에 결정을 못 내리게 되면 이게 내년 1월부터 자동적으로 감세가 시작이 돼버립니다. 정부 지지도 줄어버리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실업률의 문제가 아주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기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일 밤에 있는 그 공화당과 민주당과의 어떤 백악관에서의 만남 그 전에 자기가 먼저 강수를 둔 것이 아니냐. 실제로 정치가들은 그러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그 더 많은 요구 속에서 자기가 취할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져갑니다. 아마도 그러한 일환의 의회를 보고 미리 선수를 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기업들도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가 좀 낮은 법인세라는 지금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서 법인세를 올리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배당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주택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자본이득금 이거에 대한 세율을 높이게 되면 시장이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시장이 추가 하락이 되면 이 웬만한 어떤 부양책 가지고는 시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카드가 없습니다. 돈 찍어내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과중될 것이고 그동안 유가도 시장에서 많이 눌러놨었습니다. 대선 때문에. 그랬는데 유가도 뛰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오바마 대통령이 실적을 할 수 있다는 걸 오바마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저께의 연설은 자기가 실제로 얻고자 하는 거에 좀 배로 얘기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8월에 공화당과 합의할 때 10년 동안 증세를 약 8천억 불 정도가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나오는 건 1조 6천억 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미니멈 8천억 불에 맥스 뭐 좋으면 잘 되면 좋은 거 아니겠어 하는 식으로 크게 불러놓은 상황이 아니냐 판단을 쓰고 있고요. 아마 내일을 반영한 선 하락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또한 해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볼 땐 너무 두려워할 상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 JP 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 같은 사람은 오히려 재정절벽이 해결이 되면 시장은 호황을 누릴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재정절벽이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는 견해로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 기업들은 불안함 때문에 유로존의 문제, 그다음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유보율만 쌓아놓고 실제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지금 유보율이 10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시장에 풀리면 시장은 호황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어떤 재정 절벽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과격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어저께 연설은 공화당을 좀 더 압박해서 자기가 더 많은 실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 속에서 나온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고도의 계산 속에서 나온 그런 움직임일 것이다라는 분석을 주셨습니다. 자, 미국 재정절벽 우려, 또 유럽의 경제지표 하락, 중동 리스크 이런 등등 영향으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내일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절벽에 관련한 이 협상 관련 회담의 기대가 상당히 큰데요. 자, 이와 관련한 시장 예상되는 또 방향성,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일런지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금 시장에서는 6주 안에 끝을 내야 한다는 게 그 기본 정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의회가 12월 말에 끝나면 딱 6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지나가면 한 2달 연장됩니다. 그러면 뭐 시장은 초토화되겠죠. 그동안 한 3, 4년 동안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거 이거 다 무용지물되고 시장은 물건들, 그러니까 주식이 거의 뭐 매물로 계속 출회되면서 매물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도 6주 안에 해결하기 위해서 내일 아무런 결과가 없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다. 아마 대전제에 대한 합의 성명서가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세부적인 걸 조율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G1이고 미국이 문제가 되면 지금 그리스발, 뭐 스페인발은 뭐 얘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완전히 초토화될 거니까. 결국은 미국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걸 미국 자체도 알고 있고 또 미국의 어떤 국민성으로 봤을 때 국민을 담보로 해서 어떤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테러한테 협상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재정절벽이라는 테러가 기다리고 있는 게 미국인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초당적으로 최소한의 서로가 원하는 실리를 추구하면서 방향을 잡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있을 그 시점에서는 큰 틀에서의 어떤 성명서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게 나온다면 일단 시장은 하락이 멈출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내려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항상 위험한 자리까지 밀어냈다 주가가 올라가는 게 속성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이 좀 따를 수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됐을 때 그 파장이 워낙 크다는 거를 양자가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상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오늘 외국인이 일단 현물 매도 일단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외국인 매도 강화 현물 쪽에서 별로 그다지 볼 필요 없고 선물 쪽만 계속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하락 사실 계속 예고를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물 쪽에 대한 어떤 정리 그리고 현금화 전략을 계속 누적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팔아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위주로 생각을 하면은 오늘이라도 팔고 나와야 된다. 이 말씀부터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정확하게 또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이 오늘 500억 사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640억을 팔고 있습니다. 기간은 81억 사는데요. 보험, 기금, 투신, 전 기간이 같이 사고 있고요. 어저께 많이 샀던 국가, 우정국 사업부죠. 130억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베이시스가 악화되니까 국가 차익 물량이 나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은 많은데요. 이것도 이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새 프로그램 차익과 비차익이 돼서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 시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520선에서 매도 관점이 맞다고 판단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가 사실 지금 3일 만에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아침에 200억 넘게 사다가 뭘 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25억으로 줄은 모습이고요. 110억 개인이 사고 있고 기간이 어제 400억을 매도쳤죠. 400억 매도가 어제 YG 200억, SM 200억이 나갔는데요. 오늘 174억이 나가 있습니다. SM이 아침부터 시초가가 하한가였는데요. 역시 기간 물량, 폭탄 물량이라고 보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주들 또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JC라든지 그동안에 강했던 게임주들이 전부 다 약세 모습이고, 코스닥은 완전히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IT 부품주들 5에서 10%가 빠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코스닥 지수는 최근에 단기 매매 자신 있으면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꼴이 날까봐 현금 그리고 계속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스탠스는요, 추가 하락이 상당히 더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재정절벽이나 그리스, 스페인 얘기 가지고 자꾸 우리 시장이 계속 그렇게 흔들린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정말 그들이 좋아졌을 때 우리 시장이 올라갔나,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점은 이따 투자 전략에서 보실 수 있는 분은 이따가 선물 차트가 있거든요, 일봉으로. 그걸 열어두시고 제가 이따 말할 때 같이 좀 보시면은 상당히 좀 일자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쪽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이래저래 투심이 잔뜩이나 악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주체별 속내는 어떤 것일까요? 네, 주체별 속내 제가 요새는 좀 비아냥거리면서 계속 표현을 하는데요. 외국인 어제랑 똑같습니다. 양매도 플러스 현물 비차익 합성 전략이라고 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어제 양매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현물 비차익 합성 전략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베이시스는 웬만큼 다 아실 겁니다.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요, 프로그램 물량이 매도가 나오고요. 베이시스가 좋아지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나옵니다. 어제는 베이시스가 외국인이 선물로 조절해가면서 좋아졌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 결국
프로그램 매수를 외국인이 산 건 아니고요. 베이시스가 좋아지면서 기계적으로 걸어놓은 어떤 국가의 차익 매수가 들어온 거고 그 차익 매수가 들어오니까 외국인이 던지기 쉬웠습니다. 외국인이 현물로 어제 던진 건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프로그램의 비차익으로 1,000억을 넘게 던졌습니다. 결국에 국가한테 물량을 다 떠넘긴 거고요. 국가는 연기금이나 우정국 사업부가 삼성전자라는 어떤 지수를 떠받치는 그런 종목만 사고 있다는 점. 삼성전자 최근에 연기금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33만 원 이상입니다. 근데 2달 동안 내내 샀는데 수익을 봤습니까? 못 봤죠. 결국에는 이것은 아무래도 좀 연기금이 상당히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은 떨어진다. 적극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개인의 돈 여러 개 별로 없습니다. 사실 요새 적극 매수라는 게 많이 사야 1,000억, 2,000억 사고 있는 것 같고요. 돈이 없으니까요. 옵션 시장에서 계속 노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풋옵션을 잡았다가 아침에 선물지수 최저가에서 1포인트 오르니까 다 손절을 하고 지금 보니까 콜옵션으로 몰빵했습니다. 풋옵션 다 손절 갔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또 떨어졌는데 더 지수가 콜옵션으로 여기서 잡는다? 이러면 지수는 오늘 30포인트가 아니라 40포인트 이상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후에 연기금이 또 방어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 점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왜 더 마지막 팔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기간 연기금과 우정국 사업부 믿고 저가 매수해야 되나요? 이거는 개인들한테 제가 묻고자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답하고자 이렇게 속내를 표현했습니다. 결국에는요, 연기금은요, 항상 정권 말기에 연기금이 자금을 집행해서 주가가 폭락하면은, 항상 어떤 내임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권이랑 상당히 결부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는데, 노태우 시절 때도 그랬고요. 항상 정권 말기 때, 노무현 때도 그랬고,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 게 어느 정도 역할이 있습니다. 연기금의 역할은, 정부를 좀 지지하는 그런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왜 연기금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시가총액 상위 주만 사느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우정국이죠. 이거야말로 정말 정부 자금인데요. 우정국 사업부 우체국 우리의 혈세입니다. 우정국 사업에서 뭐만 사는지 아십니까? 지금 삼성전자만 기립다 계속 사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하는 행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환율이 계속 원화 강세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아무리 영업이익을 4분기에 잘 낸다 하더라도 3분기보다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이 가격에서 그것들을 우리의 혈세를 계속 집행하는 게 맞는 건지 상당히 좀 욕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으로 또 넘어가 봐야 될 텐데요. 어떤 전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빠져나와야 될까요? 네,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피하고 보자입니다. 소나기는 피해야 되고요. 지금의 소나기가 금방 그칠 소나기가 아니고 좀 계속 지속적인 우기 시즌이 온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선물 차트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7월 27일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드라기 총재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무제한 국채 매입이라고요. 정확히 제가 국채 매입이 무제한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10년물짜리가 아니라 1에서 3년물 단기 국채 매입인데 그 효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선물 지수가 241포인트였어요. 그리고 7월 30일 날 갭상에서 250포인트까지 올렸습니다. 거기가 1차 지지 라인이었고요. 사실 이번에 상승한 지지 라인이었고 버냉키가 9월 13일 말한 다음 날이죠. 우리나라 9월 14일 날 선물 지수가 268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선물 지수가 어디입니까? 244포인트. 얼마 전에 제가 하방 시그널이 나오면서 팔라고 했던 시점이 10월 초쯤이었습니다. 그때가 버냉키의 어떤 그 갭을 완전히 무너뜨린 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팔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이게 양적 완화가 1차, 2차 때랑은 좀 다르구나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매수 세력보다 매도 세력이 시장을 계속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좀 감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오늘 중요한데요. 며칠 동안 120일 이평선에서 코스피가 계속 행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갭 낙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에 정말 밑골이 많이 달고 120일 이평선 1878포인트입니다. 거기까지 올리면은 제가 방향을 좀 수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오늘 선물지수 244포인트고요. 여기서 수평선을 그면은 드라기가 무제한 국채 매입 한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또 급락은 당분간 며칠 행보할 수는 있겠지만 급락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같은 날 아니면 자율반등을 주더라도 상승은 제한적이고 하락은 클 수 있는 구간이 계속 열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들의 52주 신저가 속출하는 것들
그냥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현대중공업, 호남석유, 삼성엔지니어링, NC소프트 거침없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일봉 차트 보시지 마시고 월봉 차트 꼭 보십시오. 리먼 브라더스 때 위기 때 하락했던 그 가격은 아니지만 수평선으로 그으면은 그 가격만큼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의 본질적인 이익 가치는 좋아졌는데 주가는 그만큼까지 떨어진 거죠. 평가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작금의 위기는 사실 딱 세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환율, 그리고 저성장, 한국의 저성장이고요. 세 번째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지금 선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용등급은 높아졌는데 채권에서 먹어도 되는데 위험자산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추가로 플러스 알파라는 건 중국이 오는 지도부 교체가 시진핑 시대가 열리는데요. 중국이 예전처럼 어떤 수출 위주의 부양책을 쓰기보다는 내수 진작의 어떤 부양책을 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중국 대중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 비중이 상당히 위협적이 될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사실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저는 안 좋게 보기 시작을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수급적으로 현물을 많이 안 팔아서 시장이 폭락을 안 할 것이다. 이런 마인드는 버리시길 바랍니다. 파생 상품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하루하루 외국인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짜는지 저도 제대로 알 수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상당히 한국 시장을 지금 올릴 마음은 없고 계속 행보를 하면서도 옵션 시장에서 프리미엄 빼먹기 그리고 하방에 대한 그런 속도를 언제 가속할 건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일단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제발 탈출하시고 일단은 시장을 연말까지 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기본적으로 쉬시다가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이 손실을 만회하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무조건 시장에서의 탈출을 또 연말까지 웬만하면 쉬라고 권고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장 전략 5분의 전문가로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200일선 이탈에 따른 주식 비중 축소를 쉬어가기 혹은 우장 매매, 미국 재정 절벽이 우려되니 보수적 시각을 유지, 스마트폰 관련주에 해답이 있다. 지수 하단 1840선의 단기 매수 전략을 말했고요. 네, 관심 업종으로는 경기 방어주, IT 부품 내복주, 유통업종, 스마트폰 관련주, IT 부품주를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교보증권 청담지점 최희용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 어떻습니까? 좀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전에 잠깐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금 꺾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요즘 날씨도 굉장히 추워지고 있는데 추운 날씨만큼이나 증시도 얼어붙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좀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거래소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 그리고 유로존 재정위기 또한 이스라엘 공습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지수가 여러 가지 악재로 힘없이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재정 절벽의 의미를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돈을 계속 풀면서 정부 지출을 확대해서 경기 부양책을 썼지만 내년부터는 더 이상 그런 카드를 쓰기가 어렵고 재정 지출을 급격히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더 악화될까 봐 주식시장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경기 민감주들이 신저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호남석유, GS건설 등 석유화학주와 건설, 조선업종의 낙폭이 큽니다.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자동차 업종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리고 저점을 찾으려고 저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높이면서 한 템포 쉬어가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3일 연속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의 3일 동안 30포인트 가까운 급격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장 막판에 엔터주가 실적 발표하고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20일 이평선인 496선의 그런 지지가 가장 중요한 그림인데 현재 그림으로서는 오늘 지지가 성공할지 여부를 좀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섣불리 저가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관망하거나 손절매로 대응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스마트폰 관련주 업종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에 대한 부분과 종목까지 한 번에 쭉 묶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세가 이렇게 좋지 않아도 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의외로 신고가 종목을 갱신하는 종목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시장의 높은 성장성, 그리고 애플과 삼성과의 싸움에서 삼성이 이길 수 있다는, 즉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모베이스, 신양, 옵트론텍, KH바텍 등 요즘 같은 장에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는 그만큼 실적 기대감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나기가 쏟아지는 장세에서는 이렇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업종으로 피신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목은요? 네,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모베이스입니다. 네, 힘든 장에서도 힘차게 오르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오늘은 그동안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모베이스는 갤럭시 시리즈의 케이스 생산업체로 판매 대수뿐만이 아니라 케이스 단가도 꾸준히 올라서 매출 증대 그리고 실적 호전이 기대가 가장 많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현재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연간 4,500만 대 규모의 그런 휴대폰 케이스 생산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요. 네, 차트를 잠깐 보시면 1년 신고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2달 사이에 거의 100% 가까이 오른 상황이라서 차트만 보면 매수하기가 많이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모베이스의 성장성과 실적 호전을 감안하면 현재의 자리도 결코 비싸지는 않고 수급으로 봐서는 오히려 양호하다, 이런 판단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약을 해서 드리면 실적 호전, 수급 양호, 성장성 기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15,000원, 매수가는 현재가인 1,800원 내외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는 모베이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최희용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CES 2013이 내년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CES는 IT 산업의 최대 이벤트로 기술 트렌드와 최신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어떤 제품이 IT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2035년에는 전 세계 발전량의 30%를 차지하고 태양광이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2012년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대한 내용 살펴봅니다. 일본의 3분기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지진해일 참사가 발생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입니다. 일본 경제 성장을 위해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수주 안에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최대 가전쇼 CES 2013이 내년 1월 라스베가스에서 막을 열게 됐습니다. 지상 최대 가전쇼인 만큼 어떤 제품이 새로운 IT 업계 트렌드를 주도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예, 그 CES 2013에 앞서서 그 CES에서 선보일 그 제품들에 대해서 혁신상을 수여하는데요. 삼성전자에서 27개 부분, 그리고 LG전자에서 10개 부분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CES 2013에서 그 가장 그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 UD-TV라고 하는 지금 HD TV보다 훨씬 더 선명한 TV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84인치 굉장히 큰 그 UD-TV에서 그 비디오 디스플레이 부분 최고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TV 부분에서 최근에 그 강화된 LG전자의 위상을 보여줬고요. 그 휴대폰 부분에서도 LG전자의 옵티머스 G가 최고 혁신상을 받으면서 그 가장 주목받는 휴대폰이 되었습니다. 그 CES 2012 그 올해 초에 있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 CES 2012에서는 OLED TV가 가장 그 인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화제가 되었던 OLED TV를 그 여러 관람객들이 보면서 그 우리나라의 그 LG전자 제품이 다른 회사들 제품보다 훨씬 우수하다라는 그 평가를 얻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상당히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올해는 그 UD-TV가 그 최대 화제가 될 것으로 보여서요. 그 우리나라 어떤 가전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UD-TV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그 신규 투자 없이 기존의 LCD 생산 시설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TV 업체, 제조업체에서도 그 원가가 상당히 싸기 때문에 그 OLED TV보다는 더 경쟁력이 있게 팔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아무래도 그 UD TV가 그 고급화된 TV 제품의 어떤 아이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2013년에는 한 15만 대까지 판매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3년도에 어떤 그 CES 2013에서는 그 LG그룹 회사들이 아무래도 그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옵티머스 G가 그 세계 시장에 어떤 이목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CES에서 그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를 선보이면서 화제가 되면서 그 갤럭시 노트가 글로벌 히트 제품이 됐던 어떤 전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어쨌든 우리나라 글로벌 가전 전시회에서 우리나라 가전 회사들이 그 주목을 끌고 있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UDTV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2012년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23년 뒤인 2035년에는 전 세계 발주량의 30%를 차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예, 그 IAEA 그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그 올해 그 에너지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2035년에는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30%를 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작년에만 해도 신재생에너지가 2030년까지 15%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1년 만에 그 대폭 수정된 어떤 전망치를 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는 그 발전량은 늘겠지만 그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는 바이오 에너지하고 태양광 에너지가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보조금으로 다들 그 사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각 나라 정부에서 그 보조금을 주면 태양광에 대해서 보조금을 많이 주게 되면 태양광 산업이 좀 발전이 되고 또 풍력에 대해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면 풍력에 대한 어떤 발주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런 한계를 극복해야지 그 신재생 에너지가 발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최근에는 이런 것을 위해서 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임대주택처럼 한번 그 민간 주도의 발전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보호주의가 많이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어떤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매기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 우리나라 폴리실리콘 업체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세계에서 보호 무역주의가 되는 것은 좀 우려스럽지만 이렇게 될수록 또 그 세계의 어떤 녹색 에너지의 공급 과잉을 일으켰던 중국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더 촉진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일본의 3분기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감소했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그 일본 GDP가 상당히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그 일본 중앙은행에서 예상치 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급격하게 내리면서 일본 정부가 곤란한 처지에 처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거보다 좀 더 그 경기가 계속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일본 정부에서는 불어난 그 일본 정부의 부채를 이제 감축하기 위해서 그 판매세를 증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출, 소비, 기업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면 좀 그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경기가 수축을 한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그 일본에 대한 그 수출 비중 자체가 작고요. 그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만큼 그 장기간 부진한 경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런 일본의 부진한 경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미미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어떤 그 다이치 생명 연구소의 그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는 지금 현재 성장 동인이 없다. 그래서 그 GDP가 2분기 연속 그 감소하면서 그 수축할 것이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들어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BNP 파리바 이코노미스트 분도 그 일본 제품에 대한 그 둔화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중국과의 그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 경기 회복이 미미할 수준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대성투자자문의 안정호 주식운용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자 다음은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소식 전해 주십시오. 오늘 중국 또한 약세 움직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73% 하락한 2040.42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차기 지도부 교체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철강업계의 적자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9월까지 중대형 철강 기업들의 매출이 전년 대비 6.5% 줄어들고 적자를 기록한 기업들의 적자 규모도 이 전년 동기보다 41.5배나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듯 철강업 쪽에 대한 부담감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철도 건설 투자, 부동산 개발 투자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장비 그리고 자동차, 가전 등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생산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철강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철강 업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 움직임이 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0월 상당수 도시들의 주택 체결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형 부동산인 만큼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경우 고급 빌라보다는 이런 중소형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계속적인 부동산 시장이 회복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부동산 업종들의 실적이 조금은 안정적일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A주 신규 신설 계좌 수 직전주 대비 10%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움직임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신규 계좌 개설 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망세를 더욱더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050선의 지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략 후광의 장세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쪽 소식 분위기 정리해봤습니다.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재현의 키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흐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30포인트 이상 빠져있는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 코스피 양쪽 장 전부 다 많이 빠지고는 있지만 특히나 코스닥 쪽에 굉장한 좀 매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퍼센트는 2.5% 정도 굉장히 큰 폭의 매도인데요. 그동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던 코스닥 종목들 오늘 좀 여지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업종 내 한 종목의 악재에도 관련주들 동반 하한가에 들어가는 등 어제부터 투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위험한 종목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더 위험합니다. 특히나 오바마의 부자 증세 발언으로 외국 자금의 급격한 유출을 걱정하면서 오히려 외인은 그렇게 큰 폭의 매도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코스닥 차익 실현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있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은 일시간의 폭풍은 좀 피해갈 수 없어도 다시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투매에 동참하시기보다는 그동안 제가 좀 말씀드렸던 현금 확보를 좀 해놓으셨다면은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볼 만한 시점이겠습니다. 네, 저점 매수를 노려볼 만한 시점이다. 이런 조언을 주셨고요. 자, 키워드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렇게 약세장일수록 실적으로 모든 것을 말하게 됩니다. 3분기 실적 발표 기업의 70% 이상이 전망치 대비 하회하는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 역시 좀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업종과 종목별 실적에 따른 철저화된 좀 차별화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88개 상장 기업의 4분기 실적 전망에 따르면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화학, 철강, 해운, 건설 업종의 실적 전망치 하향세가 좀 두드러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실적 하향폭을 갖고 있는 종목은 OCI입니다. 일단 9월 말 기준으로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을 906억 원 예상했던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망치가 344억 원으로 62%나 줄었고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
1221억 원에서 558억 원으로, 동국제강은 426억 원에서 234억 원, 두산인프라코어는 1555억 원에서 899억 원으로 각각 50% 안팎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가 그 계절적 역사적 움직임을 말씀드리면서 IT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매수할 때입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IT줄 지금 굉장히 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IT 3인방인 삼성전자,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실적 모멘텀이 두드러지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9월 말 기준 2,666억 원을 예상했으나 현재 3,993억 원으로 무려 한 50%나 늘어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전망도 각각 22.3%, 10.9%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장에는 특히나 실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이제 기관이 좀 차익 실현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관 매수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3 발표 직후에 외인들이 Q3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일관한 이유가 미국계 자금들의 세제 개편에 따른 이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미국계 자금은 10월 달만 해서도 자금 유출이 1,418억 원에 달하고 있고 12월까지 아마도 진행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인이 부재한 가운데서는 기관이 꾸준히 사주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기관 매수가 이어지는 종목이 SK 브로드밴드, 멜파스, LG전자, 빙그레, 포스코, 엠텍 등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의 공통점은 역시나 실적 상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안한 증시, 기관이 바치는 종목으로 안전한 좀 피난처를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심 종목이 궁금한데 IT 쪽에서 아무래도 추천하실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수급이 가장 양호한 LG전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3분기 동사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700만 대로 노키아 630만 대를 제꼈고요. 대만 HTC 710만 대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4분기 동사 스마트폰 판매량은 18.6%, QOQ 중간 830만 대로 HTS를 제치고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옵티머스 G 판매량은 한국 통신시장에서 보조금 규제 강화로 당초 예상보다는 약간 좀 부진하였으나 최근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일본 시장에서는 옵티머스 G의 판매량이 예상을 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구글과 손잡고 세계 최초로 내놓은 구글 레퍼런스 스마트폰인 넥서스 4가 미국, 유럽, 호주, 해외 7개국에서 첫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2월부터는 중남미, 아시아, 중동까지 넥서스 4 판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사업이 성수기에 돌입하면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등 핵심 부품 사업에서 수직 계열화된 LG전자에게는 가장 좀 유리한 경쟁 구도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요 83,3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2,000원, 손절가는 74,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LG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11시부터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이 낙폭이 좀 깊다 보니까 시장 전체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크실 겁니다. 저희 전문가분들께 문자와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주시고요. 자, 블로그에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